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효미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62% 오른 2,095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등락이 약간 엇갈렸습니다. 0.78% 내린 68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이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나중에 유럽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회의에 이런 발표를 했죠.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고 또 올해 말에 양적 완화를 종료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29%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와 이 나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각각 0.02% 그리고 0.39% 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또 우리 증시는 어떨지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처음 출발은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현재는 1.42%의 낙폭을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1.42% 떨어진 2065선에서 현재 지수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7% 떨어졌고요. 11.47포인트 떨어진 670.3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장시장 모두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있습니다. 외국인이 1,211억 원, 기관이 736억 원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이 홀로 1,793억 원 물량들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장 초반에는 개인과 이 기관의 매수세가 활발했는데 이 기관이 현재 매도 전환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개인이 홀로 1,212억 원이라는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에 있습니다. 외국인이 744억 원, 기관은 432억 원 물량들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으로도 가겠습니다. 선물시장은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있습니다. 개인은 188계약이라는 저가 매도를 나서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데요. 7,036계약이라는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에 따라서 기관 역시 오늘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7,246계약이라는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가장 큰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보혜양조입니다. 오늘 특징주이기도 한데요. 유시민 테마주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현재 380원 올랐고요. 22.22%라는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2,09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SG충방입니다. SG충방은 17.56%의 상승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380원 올랐고요. 역시 이틀 연속으로 강세 시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51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엔젤입니다. 유엔젤 같은 경우에는 13.66%라는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510원 올랐고요. 4,13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약세를 시현하고 있는 종목은 웰바이오텍입니다. 11%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고요. 역시 이틀 연속으로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45원 떨어졌고요. 3,405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남광토건입니다. 남광토건은 6.32%라는 하락세에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850원 떨어졌고요. 12,65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일홀딩스입니다. 3,500원 떨어졌고요. 6%에 가까운 5.91%의 낙폭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55,70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은 첫 번째로 SJK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1,035원 올랐습니다. 4,490원의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코바이오입니다. 어제까지는 약세를 시연하다가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19.55%라는 강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6,900원에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진바이오팜입니다. 2,200원 올랐고요. 13,750원에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약세를 시연하고 있는 종목은 서울 옥션입니다. 1,380원 떨어졌고요. 12%의 낙폭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9,610원에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큐리입니다. 머큐리는 9.45%라는 낙폭 시연하고 있네요. 910원 떨어졌고요. 8,720원에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일인 어제죠. 아시아 주요 증시는 대부분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2.15%에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11월 초 이후에 가장 큰 일일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이 미중 간의 무역 관계가 긍정적인 발전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또한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전일 종가보다 0.31% 상승 마감을 했고요. 홍콩 증시 역시 상승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1.62%의 강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 가권 지수도 1.13% 오르며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1.68%라는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2% 넘는 낙폭을 시연하고 있는데요. 365포인트 떨어진 21,450엔의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상해 종합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1.23%로 빨간불로 현재 상승폭 시연하고 있습니다. 31.9포인트 올랐고요. 2,63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 가권지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1.3%의 낙폭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1.33% 올랐고요. 13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9,728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아시아 증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슈엔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엔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장 가장 이슈가 되는 종목 두 종목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이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엔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오는 17일에 예정을 했었죠. 승차 공유 서비스인 카풀 정식 서비스 개시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13일 입장 자료를 통해서 택시 기사님들은 물론 이용자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더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이 고민 끝에 카풀 정식 서비스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정식 서비스 시작 등으로 앞으로의 일정에 관해서는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이 카카오 모빌리티는 10일 국회 앞에서 택시기사가 카풀에 반대하며 이 분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11일 정식 서비스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베타 서비스는 지난 7일부터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 카카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79% 하락했습니다. 2,000원 떨어졌고요. 10만 9,50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엔 종목인 카카오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SK텔레콤입니다. 이 SK텔레콤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죠. 이 옥수수의 추가 투자 유치를 시도하면서 미디어 콘텐츠 사업 강화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이 콘텐츠 제작 능력을 키우고 또 옥수수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우겠다라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23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이 옥수수를 운영하는 SK 브로드밴드와 모회사죠. SK텔레콤은 옥수수 확대를 위해서 재무적 투자자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싱가포르 텔레콤이나 이 싱가포르 투자청 등 약 1조 원 규모의 재무적 투자 유치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옥수수 발전을 위해서 여러 투자 기관과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SK텔레콤은 앞서 지난 1분기죠. 컨퍼런스 콜에서 미디어 플랫폼 옥수수 콘텐츠를 강화하고 또 사용 화면 등을 고도화해서 이 넷플릭스와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넷플릭스나 푹 그리고 티빙 등 다른 사업자와의 협력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옥수수는 SK텔레콤이 추진하는 이 중간 지주사와의 전환과도 맞물리는데요. SK텔레콤은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고 또 기업 가치 측면에서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옥수수는 SK브로드밴드에서 분사돼서 SK텔레콤 지주부문 자회사로 옮겨 미디어 사업 조직을 대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쇼핑 플랫폼 11검가와 이 SK플래닛에서 분할돼 재무적인 투자를 받아서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성장한 것처럼 옥수수를 전문 미디어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슈인 종목 SK텔레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0.36%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00원 떨어졌고요. 27만 9천 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인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전장 가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본 특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약세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고발과 또 관련한 기업 신인도 하락 등이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간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3.78% 약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15,500원 떨어졌고요. 39만 4,500원의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혐의 사건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그리고 삼정안진 회계 법인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관계자 회계 처리가 고의적인 분식이라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조계에서는 분식 회계 의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로 번질지 현재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한국타이어입니다. 한국타이어가 미국 포드사의 신차에 타이어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타이어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9% 하락하고 있습니다. 800원 떨어졌고요. 41,400원의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13일이죠. 미국 포드의 신형 이 모델의 포커스 액티브 초고능성 타이어인 벤투스 프라임 3를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대전 공장에서 일하는 협력 업체 직원들의 불법 파견 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도 나오면서 불확실성도 제기됐다는 분석인데요. 이 대법원 3부는 지난 13일이죠.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협력 업체 직원 남호 씨 등 4명이 원청 업체인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법원은 파견 관계가 아닌 적법한 사내 도급이기 때문에 한국타이어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크로바 하이텍입니다. 크로바 하이텍이 오늘 장 초반부터 좋은 강세를 시연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 벤처투자가 투자한 G2터치를 인수하기로 한 결정이 주가에 좋은 흐름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로바 하이텍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0.13%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5원 올랐고요. 3,91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날이죠. 크로바 하이텍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터치 컨트롤러, 이 IC 전문 기업인 G2터치의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크로바 하이텍이 인수 후에 삼성 벤처투자가 운영하는 투자조합의 지분은 16.47%로 2대 주주가 됩니다. 이 G2터치는 전 세계 스마트폰 패널의 95%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2015년부터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어 노트북과 태블릿 PC 관련 디스플레이의 이 시장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중국사에도 2016년부터 대면적인 터치 IC를 독점적으로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GNC 에너지입니다. 이 4분기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에 GNC가 오늘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NC 에너지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4.55%의 급등세를 휘어나고 있습니다. 555원 오른 4,37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증권업계 관계자는 GNC 에너지는 4분기 매출액이 432억 원, 또 영업이익은 39억 원, 순이익 30억 원의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연구원은 비상발전기와 바이오가스 발전, 또 코텍 엔지니어링 등 전 부문이 고르게 성장한 것이 추정된다라고 하며 이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 전방 산업이 더욱 우호적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보혜 양조입니다. 유시민 테마주로 거론되고 있는 보혜 양조가 오늘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 장중 한때 1,975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혜 양조입니다. 21.35%라는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365원 올랐고요. 2,075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보혜 양조는 지난 8월 16일이죠. 775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반등에 성공하며 넉 달간 15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보혜 양조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사회 이사로 있기 때문에 이 증시에서 유시민 테마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 이사장은 정치권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이 차기 대권 후보 중 한 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이낙연 테마주, 또 황교안 테마주 등 이름으로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자 보혜 양조도 유시민 테마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보혜 양조는 지난 10월 거래소의 주가 급등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중요한 공지사항은 없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